평택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평택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단지가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형성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평택은 과거 화성이 발전했던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화성시 인구수는 54만 명에서 94만 명으로 40만 명이 늘고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것처럼 평택도 인구수가 최근 10년간 약 14만 명이 늘었고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가격도 오를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와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그리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평택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과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곳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평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경기도에 위치하지만 지방의 특징을 동시에 갖습니다. 서울까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남부에 있는 오산, 화성, 수원까지의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이 힘들다는 점에서는 바로 아래에 있는 충남 천안, 아산과 같은 지방의 특성을 지니지만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의 접근성은 괜찮다는 측면으로는 수도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서울 출퇴근이 어렵다면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에서 생각하면 지방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현대모비스,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산업단지 및 물류센터가 몰려 있고요. 결국 평택은 그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아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지방의 특징을 갖는 평택에는 신규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10년 전 평택과 현재의 평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만큼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요. 고덕신도시를 비롯해서 수사벌지구, 영신지구, 동삭지구, 지제세교지구, 신촌지구, 수촌지구, 세교지구, 용죽지구, 용이지구,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포송지구, 현덕지구 등 수많은 택지지구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준신축에서 신축급 아파트가 많다는 점입니다. 평택 아파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도시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말도 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택지지구가 많기 때문에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대한 희소성도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을 예로 들면 천안과 같은 경우 대규모 택지지구는 불당신도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불당신도시와 같이 깔끔한 상권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는데요. 천안의 다른 지역인 쌍용동이나 두정동, 천안역 근처와 같은 곳들은 인프라가 전부 오래되었고 아파트 또한 구축인데 반해 신불당만 모든 게 새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자체가 귀한 천안의 신불당은 희소성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아직까지도 가격 방어를 꽤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택은 아까 보셨다시피 택지지구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이에 따라 신축급 아파트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생활 환경이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평택에 생긴 택지지구는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닌 곳이 많아서 학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구축이 되어감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중 가장 큰 요소가 학군입니다. 학군이 좋으면 학원가가 생기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흡수합니다. 그렇게 학군이 좋은 곳은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또한 오르게 되는데 평택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학군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입지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는데 생각보다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축 위주의 아파트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신도시는 대장의 입지를 가집니다. 또한 구축 중에서도 학군이 좋은 어떤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가 대장의 입지를 가집니다. 하지만 평택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 아파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택은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의 형태로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지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와 택지지구가 최근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에서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른다는 의미와 가장 비싸질 아파트의 의미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비싸질 아파트는 말 그대로 절대 가격 자체가 높아질 아파트라는 뜻이고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많이 오를 아파트를 뜻합니다. 일단 평택에서 1급지라고 하면 두 군데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제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의 고덕신도시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비싸질 아파트부터 말해볼게요.
이 두 아파트 중 현재도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앞으로 5년 뒤까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제역 근처의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지제역에는 현재 SRT와 KTX 그리고 1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GTX A 노선과 C 노선이 평택 지제역에 연장이 됩니다. GTX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평택 지제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한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평택에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없지만 GTX 초역세권이라는 엄청난 희소성이 작용합니다. 또한 2022년식 신축 아파트이고 세대수도 2000세대의 대단지이며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습니다. GTX A와 C가 들어오면 서울 강남에 있는 양재역, 삼성역, 수서역까지의 접근성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지역 근처의 더샵 센트럴시티는 현재도 33평 기준 8억 정도에 거래되며 평택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도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도 지지역 근처의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GTX A와 C가 착공을 하고 개통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KTX와 SRT가 있어서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 수도권의 특징을 갖기보다는 지방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다른 수도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라는 뜻은 현재 가격 대비 많이 오르는 거라고 했는데요. 현재 지지역 근처의 아파트가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10년 정도 길게 놓고 봤을 때 저는 고덕신도시가 지지역 근처의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희소성의 측면이 있는데요. 지지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지역 초역세권이라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현재 가격이 더 비쌉니다. 만약 지지역까지 역세권 아파트가 많았다면 희소성은 사라지고 가격은 더 저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덕신도시의 경우 오히려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본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고덕신도시에 현재 완공된 일반 아파트가 13개 정도가 되고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가 11개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양을 할 예정이고 공급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는 희소성이 없고 이로 인해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현재 고덕신도시 시범단지 중 하나인 자연엔자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6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지제역 역세권도 아닌 평택의 한 아파트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두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고덕 자연엔자이 아파트가 항상 더 비쌌지만 2023년 들어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의 여파로 입지 서열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고덕신도시의 아파트가 더 저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투자를 한다면 같은 가격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인 고덕 자연엔자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는 신도시 신축의 희소성을 잃어서 가격이 하락했고 더샵파크 아파트는 지지역까지 도보권은 아니지만 지지역의 호재를 받아서 가격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신도시는 앞으로 도시가 완성이 되어감에 따라 인프라를 갖춰가고 학군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고덕신도시에는 고등학교도 들어오지 않았고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많은데 아직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상가 가격도 너무 비싸게 분양해서 공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4년 뒤에는 점점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가의 임대료도 낮아지면서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제학교 등이 들어오면서 학군이 생겨나고 평택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5년 뒤, 10년 뒤에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살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동네입니다. 오히려 급지가 더 낮은 수서벌이 현재는 살기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덕신도시는 아직까지도 살기가 그리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살기가 좋아지고 상권이 생기고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학군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평택에서 가장 많이 오를 동네가 될 것입니다. 현재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의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내의 다른 신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았고 전세가율이 낮아서 투자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평택에 실거주할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고덕신도시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앞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 투자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평택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그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택 자체만의 문제로는 입주 물량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택은 경기도에 속하고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 경기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해서 서울 출퇴근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서울과의 가격이 크게 연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원 정도만 돼도 신분당선, 1호선, 광역버스 등으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즉 수원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평택은 서울까지 출퇴근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평택을 주거지로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고 이렇게 서울과의 가격 연동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은 평택 내에서의 입주 물량에 꽤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지방의 특성도 어느 정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택은 평택 내에서의 입주 물량에 꽤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택의 입주 물량을 보면 2015년도부터 적정 수요 대비 더 많이 공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2배 이상 공급이 되어 왔고 가장 입주 물량이 많았던 2019년도에는 16,808세대가 입주해서 적정 수요 대비 5배가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6,689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공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을 볼 때는 단순히 현재의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입주 물량이 입사 왔냐를 봐야 합니다. 평택은 10년 동안 입주 물량이 많았기에 그 누적 효과로 인해서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에도 평택은 물량을 소화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은 공급 측면에서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의 발전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가 개발되고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은 2014년 45만 명이었던 인구수가 현재는 거의 60만 명 가까이 되어 약 1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각종 도시개발도 진행되어 다양한 택지지구와 신도시가 생겼으며 평택 지지역에는 SRT와 KTX 그리고 GTX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신도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서 고소득의 일자리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이로 인해 각종 협력 업체와 건설 인력은 부동산 수요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들어서 반도체 불황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물론 협력업체의 상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집값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주민들의 소득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좋은 집을 살 여력이 많아지고 이는 집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총 연봉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또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 많던 공사 인력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공사 인력들 중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집이 멀다면 공사장 부근 어딘가에 거주를 해야 할 건데요. 원룸, 투룸, 아파트 등의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공사 인력이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어서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전월세 가격의 하락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공급 물량이 많아도 일자리 증가로 인한 수요로 전세, 월세, 매매 가격 방어를 했다면 지금은 공급 물량은 여전히 많은데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어서 가격이 더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덕신도시 1단계에 위치한 자연앤자이 아파트는 작년 중반기에는 6억 중반에 거래되다가 현재는 5억 후반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로는 6억에 거래 가능한 매물이 나와 있고 전세는 2억 9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어서 전세가율 또한 50%가 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가 하락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때문인데요. 작년이 2023년도 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특례보금자리 대출 등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국의 아파트가 일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택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다시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 추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택 아파트가 다시 하락하는 이유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평택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크게 더 떨어질 가격 또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직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평택에 투자하는 건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서 투자금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많이 오를 것 같진 않거든요. 반대로 투자가 아닌 실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말한 3가지 이유로 인해서 평택 아파트 가격은 저렴해졌고 지금을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라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반도체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면 지금과 같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택의 입주 물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면 더더욱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져서 공사가 재개되고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고덕 신도시도 완성된 실도시가 될 거고 학군이나 학원가도 생길 겁니다. 즉 앞으로 좋아질 일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가격에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를 보면요. 현재 고덕 신도시 1단계의 10원 단지인 신한 인슬빌 아파트와 자연앤자이 아파트가 5억대로 하락했습니다. 신한 인슬빌 중층 매물은 현재 5억 8,500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고 자연앤자이 아파트는 저층이긴 하지만 5억 6천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단계 아파트 역시 5억대로 진입 가능한 아파트가 꽤 많이 있는데요. 파라곤 2차 아파트는 5억 9천만원의 중층 매물이 나와 있고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고층 매물도 5억 9천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단계의 제1풍경채 2차와 3차 아파트는 아직 입주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얼마 없어서 일반 과세 시점인 2년이 지난 내년 정도의 시세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권을 보면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고 하는 EBC 부지가 있습니다. 올해 5월달과 8월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인데요. 공사기간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해제되고 분양권 거래 가능합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금 여력이 없는 소유자들이 매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의 입지를 가진 아파트이고 현재 평택 아파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금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아파트 31평형 6층 매물은 프리미엄 1억 5천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으며 총 가격은 5억 후반 정도가 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단지 안에 상가도 많고 중심 상업지구까지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갈 수 있으며 추후 중학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라는 그 희소성과 상징성 때문에 추후 가격을 리딩할 단지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입주 시점에 저렴해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평택에 내 집 마련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입주 시기인 2달 동안 매물도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현재 평택 미분양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양지구, 두 번째로 가재지구, 세 번째로 브레인시티 지구입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은 모두 평택에서 택지지구 형식으로 개발이 되는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입주한 아파트가 없고 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완전 초창기의 택지지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생활 인프라가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택지지구에 맞게 학교도 생기고 상권도 생기면서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먼저 화양지구를 보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우리가 평택이라고 하면 보통 알고 있는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 근처나 소사벌 지구가 아닌 서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생각보다 면적이 커서 경부고속도로 라인부터 서해안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 소사벌 지구는 경부고속도로와 1호선 라인에 있고 화양지구의 경우 서해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중심부를 지제역이라고 하면 지제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아산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평택은 경기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화양지구의 경우 경기도보다는 당진과 아산과 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모이면 모일수록 더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화양지구의 경우 역대 포승지구가 있지만 화양지구와 포승지구만 평택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는 화양지구가 발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화양지구의 경우 그래도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라는 뜻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중심 상가 용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 외에 공원 용지라거나 의료시설 용지까지 전부 계획되어 들어오는데요. 도시 자체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서 평택항과 포승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자리도 있으며 서해선인 안중역도 곧 개통될 예정으로 호재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안중역 KTX 경부선 직결 사업과 안중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양지구의 경우 평택에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화양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먼저 최근 분양한 평택 프로지오 센터파인 아파트를 보면요. 1순위 경쟁률의 경우 0.1대1의 경쟁률을 넘지 못하는 처참한 수준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위치는 중심 상업지구와 가깝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현재 분양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양가는 8서 타입 고층 기준 사업 7,200만원에 발코니 확장 및 1,400만원,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옵션까지 하면 대략 5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경기도에서 8서 타입 신축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꽤나 저렴한 편이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화양지구의 경우 경기도라기보다는 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그 아파트만 보면 안 되고 꼭 그 주변의 아파트와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 화양지구에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빨리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라시엘로 아파트는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2천만원짜리 매물도 있어서 이번에 분양한 프루지오 센터파인 아파트보다 몇천만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입지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분양받는 것보다 옆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화양지구에 미분양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바로 옆에 분양권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평택 가지지구의 미분양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사에서 사용하는 네이밍으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바로 옆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있고 약 3km 떨어진 거리에는 지제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지구의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고덕신도시의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지지구는 3,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프라가 생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어야지 상권도 생기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들어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4,000세대가 안 되는 규모의 택지지구라면 제대로 된 상업지구가 형성되기 어렵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수를 충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지지구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용지 중에 상업용지는 없고 준주거 용지만 작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제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제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도보로 50분이 걸리고 거리도 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아무리 지제역에 GTX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혜를 받기 힘든 위치입니다. 분양사에서는 분양 성공을 위해 지제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가지지구의 경우 주변 삼성전자 반도체, 브레인시티가 개발되면서 생기는 산업용지, 그리고 송탄 일반 산업단지까지 충분히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분양가일 건데요. 최근 분양한 아파트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과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는 1209세대의 아파트이고 2024년 3월에 분양한 아파트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0.2에서 0.3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도 넘기지 못한 만큼 미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분양가에 있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8스타의 고층 기준 분양가 5억에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5억 중반 정도가 됩니다. 사실 지금 5억 중후반이면 고덕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청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고덕신도시가 다시 6억 중후반의 시세를 형성한다면 가지지구 역시 지금의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줘야 미분양이 해결되고 분양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5억 중반에 살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만약 더 상급지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때가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시기입니다. 아직은 시장을 더 지켜보다가 평택의 전체적인 집값이 상승한다 싶을 때는 가지지구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평택의 브레인시티입니다. 여기 또한 현재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지지구보다는 차라리 브레인시티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비슷한데 입지는 브레인시티가 더 좋거든요. 그 이유는 택지지구의 규모 차이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서 개발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규모 순위를 따져보면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가지지구의 순서인데요. 고덕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총 6만 세대 수용 가능한 대규모라고 할 수 있고 브레인시티 택지지구는 중간 정도의 규모, 가지지구는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신도시의 경우 호수공원, 예술의 전당, 박물관, 국제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가지지구의 경우 상업용지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분양가 차이가 엄청 크지 않다면 규모가 더 큰 브레인시티가 가지지구보다는 더 좋습니다. 브레인시티의 특징으로는 산업용지가 개발이 되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아주대학교 병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분양한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총 세대수 1980세대의 아파트로 청약 당시 0.1에서 0.2대1 수준의 처참한 경쟁률이 나왔던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도 더 적게 나온 것과 같이 보입니다. 분양가는 8스타입 기준 5억 2,7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000만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약간의 옵션 포함 시 총 가격은 5억 6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직은 5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금액을 조금만 더 보태면 평택에서 1급지인 고덕신도시 신축 아파트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고덕신도시나 지지역 근처의 아파트 시세가 더 올라야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양지구, 가지지구, 브레인시티의 미분양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이 아파트들은 2, 3년 뒤인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입주를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억이 넘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2년 뒤에는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죠. 불과 5년 전에도 팔스타입 분양가 3억대를 비싸다고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택에서는 3억대의 분양가였음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에서 5천까지도 붙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5억대 분양가는 또 언젠가는 납득할 만한 분양가가 되고 저렴해지는 날도 올 것입니다. 특히 평택은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반대로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제가 말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인 데는 이유가 있고 지금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미분양 아파트라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상급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모델하우스에도 사람이 조금씩 많아진다면 이때를 잘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분양권의 장점이 초기 투자금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완판이 되면 프리미엄도 일부 붙고 무엇보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는 더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되면 미분양 아파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